UKS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순신의 그 명량해전을 얘기했는데, 명량해전이 아니고 사실은 이마도 해전이에요. 근데 뭐 이마도도 명량 그 근처에 있으니까 명량해전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마도 해전인데,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1597년 9월 16일 날, 9월 15일 날 이제 거기 가서 밤에 진을 쳐가지고 16일 날 이제 왜군들을 만나서 싸웠죠. 싸워가지고 이제 왜군들을 다 격파했죠. 격파했는데 어떻게 격파했냐면, 이순신 배가 이제 13척인데, 한 척은 뭐 별로 전체 전쟁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12척에서 한 6척을 나눠가지고, 그 이마도 앞에다가 일자진을 쳐요. 이렇게 일자진을 치고, 나머지 한 6척은 이제, 이마도 뒤쪽에다가 이제 숨겨요, 배를. 숨겨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일본군들이 거기서 물살을 이제 순류로 타고 오거든요. 그쪽으로, 이순신 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물살을 타고 오는데, 그 물살을 타고 올 때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일본의 그 삼나무로 만든 그 가벼운 배는 절대로 거기서 자기 맘대로 조정이 안 돼요. 그냥 물에 막 이쪽으로 떨리고 저쪽으로 떨리고 거기서 막 아주 죽기 살기지. 그렇게 오니까 이건 별로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지들 마음대로 해야지. 그놈들이, 일본 놈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배를 어떻게 해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에다가 딱 바짝 붙여놓고 돛대를, 우리나라 배 판옥선이잖아요. 우리나라 판으로 담장을 쳤단 말이에요. 그 판 위에다가 걸쳐놓고 그걸로 기어 올라오는 거거든. 기어 올라가지고 이게 칼로 이제 제압하는 건데, 기어 올라와서 우리 배로 들어왔다면 이순신 장군이나 지 할아버지라도 일본 놈들한테 칼싸움에서는 다 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못 올라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배가 한 20척 이상만 되면 못 올라오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형을 소위 그 하객진이라고 그러죠. 굳이 하객진 그런 거 거창한 거 따질 거 없이 U자형이나 V자형이나 V자형으로 진을 쳐버리면 걔들이 못 올라와요. 왜 못 올라오냐면, 일본 놈들이 배가 우리 판옥선에 와서 딱 붙으면 그 판옥선이 이제 박치기 하는 게 이제 특기인데, 붙어버리면 박치기가 안 되잖아요. 판옥선이 박치기 하려고 움직이면 일본 배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또 함포가 그게 대각선 45도로 이렇게 하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못 쏴. 밑으로 쏘면 총알이 그걸 대포알이 쏟아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옥선에, 그놈들, 일본 놈들이 이제 판옥선에 대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조선수군이 이제 뭐 사다리 같은 거 놓고 판옥선 위에 올라가가지고 칼로 올라오려면 푹 찔러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일본 놈들, 그 세부킨의 그 배를 거기다 대놓고 한 4인조, 5인조가 조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겨누고 있다가 우리 조선 수군이 올라오는 놈 칼로 찔르든 창의로 치든지 해가지고 떼내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순간 그거에다 쏴버리는 거예요. 쏴버리면 그게 조총이 뭐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시간이 있어야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금방 대가리를 맞힐 수는 없지만, 총소리가 빵빵 나면 당신 같으면 그 총소리 나는데 대가리 내밀겠어요? 못 내밀지.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걔들이 기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바다에서 적은 배 가지고 싸우는 건 안 되고, 그렇게 넓은 바다에서 이제 우리가 30척, 한 20척 이상만 되면 V자형이나 U자형이나 뭐 V자형으로 있다가 거기 붙은 거 보면 옆에 배가 가가지고 뒤로 받아버리면 되거든. 뒤로 받으면 부서져 버리거든. 외선들은 그 종이장 같이 부서진단 말이에요. 우리 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못 덤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도 제일 강한 정도 되고, 동북아에서는 하여튼 우리 배를 따를 만한 그런 배가 없었으니까. 그런 전법인데, 물돌목에서는 왜 가능하냐면, 이순신도 그건 다 알아. 왜 가능하냐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저놈들이 배를 잘 노져서서 후닥닥 가가지고 달라붙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물어물하다가 우리 조선 수군이 판옥선에 양쪽에 6문인가 3문씩 6개인가 뭐 6문을 달고 다니는데, 오는 놈 그냥 쏘아버리면 그것도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서 뭐 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조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쏘면 배가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함포를 피해서 제주껏 잽싸게 가서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잔잔한 이런 물에서나 그렇게 조종이 가능하지, 거기 물돌목까지 센 물에서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것들이 막 엉켜가지고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지들끼리 부서지고 막 행편없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얘기하면 우리 배라 받아서 부셔지는 것도 있고 지들끼리 부셔지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엉켜 있을 때, 일본 그 배들이 엉켜 있을 때, 그 이마도 뒤에 있던, 숨어 있던 6척이 이제 그 신호에 의해서 딱 뒤로 배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소설들 뭐 여러 가지로 쓰는 놈마다 제 틀리게 서로가 제 책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제 특색 있게 쓰느라고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써놓는데, 그 이제 그 사람, 그 소설가나 나나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 그 자리에서 본 건 아니야. 우리는 그 정황 가지고 이제 유추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됐냐면 그 6척을 나눠놨다가 그 6척이 돌아서 뒤로 가면서 그 일본군의 후미를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후미를 치고 내려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일본군 구르지만가 뭐 그 대장선을 박아가지고 대장을 죽였잖아요. 그 유력에 이제 대장 한 놈이 죽었잖아. 그게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소설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들은 모르지겠지만 나는 알아. 왜 하냐면 뒤로 내려가면서 뒤로 쳤으니까 제일 뒤에 있던 대장선이 죽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게 때려 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류고 일본군이 수울류일 때 20척을 부셨어요. 배를 20척을 부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울류고 이제 일본이 그 영류일 때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6척이 상대를 했고 일본군들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20척을 부셨고 우리가 수울류고 일본군들이 영류일 때는 우리 이제 13척이 통틀어서 같이 작전을 했는데 그때는 11척밖에 못 죽였어. 왜냐면 그때는 일본놈들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속력은 빠르니까 물살 텐데 같이 도망가니까 우리도 못 선 거지. 그래서 결국은 31척이 31척을 파괴했는데, 파괴하고 나서 이제 그 이순신이 그 약 24일인가 얼마 동안, 24일이 아니지, 이게 얼마야, 8월 16일이니까 26일 날 하여튼 약 한 9월 16일이니까 9월 26일 뭐 9월 한 30일이라 27일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30일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날짜가 조금씩 틀려. 그러니까 하여튼 대략 9월 30일 정도 고군산 열도에 와서 숨었어요. 그럼 그 우리 13척이 총 출동해가지고 와가지고 고군산 열도에 와서 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왜군이 안 오니까 한가하니까 먹가러가지고 이제 장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를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13척이 우리가 싸웠는데 거기 그 전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게 더군다나 이순신이 백의정군에서 풀려나가고 첫 번째 전투인데, 그래서 다 물어볼 거 아니야. 그 일본 배가 총 몇 척이 돼? 133척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 알았어. 133척. 우리가 부신 게 처음에 20개 부시고 나중에 11개 부시고 그래서 31척. 맞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다 통일해가지고 이제 그 잘못 썼다고 큰일 나니까 그 통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를 썼단 말이에요. 써서 이제 그 선조한테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올린 장기에는. 그런데 이 소설 쓴 놈들은 뭐라고 쓰냐면 500척이 왔는데 뭐 뒤에서 그 367척인가 얼마는 뒤에서 구경하고 있고 거기는 일본군이 뭐 10만을 싣고 한양을 치러 가느라고 있었고 133척만 그 이순신하고 싸웠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멍청한 놈들이. 왜냐면 아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기서 해령포에서부터 이진, 어란진, 장도, 벽파진까지 며칠여가 거의 한 16일? 한 20 며칠을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 일본군들이 그 뒤에다가 500명인지 10만 명인지 왜군을 싣고 한 20일을 그 이순신 뒤따라 다녔다는 얘기예요. 뭐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따라 다녔으면 그게 정확히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있던가 아니면 장기에 있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500척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이순신 장군 전투하고 있을 때 구경은 민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민간인들이 다시 얘기하면 뭐 일기 비슷하게 시비다 쓰는 거예요. 한 500척은 될 것 같더라. 한 300척 되는 것 같아. 330척인가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써놓은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아니 그 구경한 사람들 말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소설 쓰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쓰는데,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순신이 쓴 장기가 첫째로 믿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순신의 일기란 말이야. 그런데 선조실록에도 없고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도 없고 장기에도 없는데 어디서 그 300척 500척을 해. 근데 500척이라고 치자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 전력을 과소평가해 주기 위해서 500척인데 133척이라고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367척이라는 배가 공뜨잖아요. 그러면 이 멍청한 새끼들이 뭐냐면 일본군 10만 명을 싣고 왔다고 그러는데 일본 세부기내 최대 정원이 얼마냐면 40명이에요. 40명밖에 못 타. 근데 40명이면은 그게 얼마야? 한 16,000명밖에 못 실잖아. 367척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얼마야? 10만 명을 실차면 얼마냐면 2,400척이 있어야 돼. 2,500척인가? 2,500척 정도가 있어야 돼. 일본 배가. 그런데 일본 배가 우리나라에 2,500척이 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상주원 배가 500척이고, 일본에서 최대 정유제란 지원할 때 한 번에 1,000척까지 온 적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척이 계속 실어날린 거야, 일본에서 조선으로. 그래서 이거는 엄연한 사실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놨는데 그 거짓말 쓰는 건 좋다 이거야. 책장사 새끼들은 책 팔아먹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쓰고, 박정희는 이순신 영웅 만들고 자기도 동시에 영웅이 돼야 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썼다고 봐주자고. 봐주는데 독자는 뭐야? 독자들은, 이 멍청한 놈들은 책을 읽고도 그 내용을 딱 보면 몰라. 이게 500척이다 뒤에 500척이라고 치고 그 전투선은 이제 빼고 뒤에 367척에다가 10만 명을 실을 수 있는 거야? 이거 한번 계산해봐야 되잖아. 이런 멍청한 놈들이 아무것도 보고도 모르고 그런 엉뚱한 소리. 그리고 내가 오늘 왜 이 방송을 하냐면, 놀란 것은 우리나라 아동 교육을 한다는 학자가, 이순신이 명량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고군산도 열도 선유도 좋은 데 와서 11일 동안 쉬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잖아, 애들한테. 그건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요, 이게? 응? 학자들은, 책장사들은, 책을 쓴 놈들은, 영화 한 놈들은 돈 벌었잖아, 그걸로. 돈 벌고, 정부에서 받고, 책 팔아서 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찍은 건 드라마 광고에서 벌고, 그래가지고 돈 버느라고 한 건데, 독자들은 뭐냐, 이게. 독자들은 그거 먹고, 그거 읽고, 이거는 만화야.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역사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역사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당신이 그때 봤어?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 책에 있는 게 맞지? 이지라고 잡혔다니까? 그래서, 내가 본 건 아니지만 그 책 쓴 사람은 그럼 봤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조목조목 얘기해가지고 이게 알아듣게 이제 반론 무더기 얘기를 해야 다 설명을 해. 그러면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가짜라도 영웅이 하나 있는 게 좋지, 없는 게 뭐가 좋아요? 또 이러라고 잡혔어. 그렇게 영웅이 가짜로 만들어서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남북통일운동도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먼저 진실을 알고 진실이 지배하는 바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가공의 거짓말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후세 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냐면, 나라가 어렵고 어쩌고 위태하다 그러면, 그거 이순신이나 박정희 같은 영웅이 나와야 해결돼. 그거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영웅이 나와야지. 이런 어떤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보급한다는 것만,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보급되고 있다는 거는 도외시해버리고, 우리 기분 좋게 영웅 가짜라도 하나 있는 게 좋다고, 이런 엉터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국민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에서 통일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옛날에 에피소드가 처음에 간첩을 잡아가지고 간첩이 막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 이제 얼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저 간첩이 뿔도 없어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왜 간첩이 뿔이 있네? 그러니까 공산당은 막 뿔이 있잖아. 도깨비처럼 막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가짜 교육을 시켰으면 아이들이 공산당은 무슨 뿔도 달리고 말이야. 호랑이처럼 이빨도 달리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한글이 어디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것을 가나다라 마바 어쩌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읽으면 이게 진실이냐 가짜냐 이걸 가려내야 돼. 그게 진짜로 지식인이지.